굿모닝 에브리원. 즐거운 독서하시고 30분경에 독감 나눌게요. 네. 네. 오늘 June 28th, 2021 읽기혁명 준 주니어 리딩 클럽에서 독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읽는 책은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헨리에트 앤 클라우저 지음, 안 교수님 옮긴 책입니다. 오늘은 소제목 챕터 7 쇼핑 목록을 쓰듯 간단하고 명료하게라는 제목입니다. 목표를 적을 때 길게 쓸 필요는 없다. 상세하면서도 짧고 간단하게 작성된 목록이야말로 당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은 긴 문장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내 친구 시드는 종종 특히 결혼 시간에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목표 목록을 사용한다. 시드의 이야기. 시든에게는 괴로운 해였다. 이사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의 삶은 더욱 꼬이는 것 같았다. 그녀가 그때 할 수 있었던 것은 새 집이어야 할 요소를 단순히 적어보는 일이었다. 그 후 나는 시든이 이사 갔다는 소리를 듣게 됐고 새 집을 구경하기 위해 그녀를 찾아갔다. 혼잡한 길을 빠져나와 모퉁이를 막 돌았을 때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조용한 골목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이 마치 하늘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시든의 집은 그 중에서도 가장 경관이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문을 들이자 그녀가 반색하며 나왔다. 바다가 보이는 전망, 깨끗한 선의 구조, 아치형 천장 등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매력적이었다. 그녀처럼 이 집에서도 편안함과 격조가 묻어나왔다. 완벽한 조화였다. 시드는 전직 간호사로 지금은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의사소통을 주제로 강연도 하고 있다. 그녀의 첫 번째 책인 코드 레드는 17년 동안 응급실과 심장센터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그녀의 경험이 물씬 풍겨나는 소설이었다. 나는 시드니 그토록 편안하고 안정돼 보이는 것에 기뻤다.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고급스러운 카페트가 깔려 있고 2인용 소파가 놓여 있었다. 둘은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긴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파도가 만들어내는 장관까지 거실 안으로 그 거대한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시드니 나지막히 말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귀점했던 1년을 겨우 빠져나왔어. 1년이 끝났다는 사실이 이렇게 기쁜 적은 없었어. 시작은 그럭저럭 순조로운 듯했다. 그녀는 코드 레드를 출판하고 한껏 의기양양해 있었다. 그러나 광고를 책임진다던 출판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책에 대한 홍보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고 생각한 시드는 책 사인회를 계획하고는 광고 5편을 보내고 언론과 접촉했다. 책의 출간을 알리는 엽서 2,500부를 손으로 일일이 적어서 개인적으로 발송했다. 그러자 책의 판매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그러나 때마침 그녀와 계약한 출판사가 챕터 11일에 의한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챕터 11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빚을 갚을 테니 잠시 동안 빚 독촉을 저지해달라고 회사가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출판사 측은 그녀의 계약은 해지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책이 수익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 출판사에서는 인세를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 다 내게 줄 빚만도 없는 데다 내게 줄 빚만도 1만 8천 달러가 넘었거든. 충격이 너무 심해서 머릿속을 정리하고 변호사에게 연락하기까지 꼬박 24시간이나 걸렸다니까. 그리고 열흘 후에 시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다. 이런. 그녀는 어머니를 6개월 전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마지막으로 봤었다.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할머니와 어머니를 모두 잃었어. 여동생은 멀리 이사를 갔고 엄청난 공허감이 밀려왔지. 출판사와의 일은 더욱 악화되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 4주 내에 출판사는 파산 보호 신청 절차를 챕터 7로 전환했다. 챕터 7은 회사가 결국 자산을 정리하겠다고 법원에 통보하는 것을 뜻한다. 실제적인 파산 신고인 셈이다. 이 신청을 받은 법원은 기간을 두고 회사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채무자들에게
변상한다. 시든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다. 회사가 챕터 11에 의한 파산 신청을 했을 때는 최소한의 비용은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시든에게 돌아올 돈이 한 푼도 없었다. 게다가 변호사 비용으로 이미 수천 달러를 지출한 후였다. 3년 동안 꼬박 작업을 했는데 한 푼도 벌지 못했어. 아니 오히려 손해를 봤지.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당시 살고 있던 집을 비워줘야 했기 때문이다. 정말 끔찍한 1년을 보내고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이제 3개월째야. 여기서는 에드몬즈와 페리오가 오가는 푸셋 사운드의 경치를 내다볼 수 있어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아. 지금 살고 있는 거리의 실제 이름도 천국의 길, 패러다이스 레인이라니까. 어떻게 시들은 그 끔찍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집을 얻을 수 있었을까? 시드니 했던 첫 번째 일은 무작정 자신과 딸에게 어울리는 집을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비록 그것이 달성 가능성이 없어 보이더라도 개의치 않고 말이다. 일단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분하고 아름다운 경치가 보이면 작품을 구성할 때나 창의력을 발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또 만약 차고 문이 자동으로 움직인다면 그저 버튼만 누르면 차를 세울 수도 있을 테니 편리할 것 같았다. 그리고 10대인 딸과 화장실을 따로 쓰기를 바랐다. 이러한 기준을 정하자 시드는 자신이 어떤 집을 원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녀는 종이를 꺼내서 새 집이 갖추고 있어야 할 요소들을 적기 시작했다. 침실 2개, 화장실 2개, 자동 개폐 장치가 달린 차고, 물을 바라볼 수 있는 경치. 시들은 계속 생각했다. 온갖 잡동사니를 다 모아뒀던 자신의 어머니가 떠올랐다.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가 간직했던 것들을 정리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그 경험을 토대로 그녀는 흠잡을 곳이 없이 깨끗하게 정돈된 곳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깨끗한 외형과 단순성을 믿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삶에는 다양한 혼돈들이 산재되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한 후에 목록에 다음과 같이 요건을 덧붙였다. 조용하고 아름답고 오염되지 않은 곳. 시드는 이 목록을 항상 눈앞에 두고 의기소침해질 때마다 집을 가질 수 없다는 의심이 들 때마다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필요했던 돈이 갑자기 생겼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개월 후에 유산이 상속된 것이다. 이제 새 집을 찾을 기회가 왔다. 목록을 현실로 옮길 때가 된 것이다. 시드는 토요일 밤에 일요신문 The Sunday Paper를 사서 전세란을 훑었다. 가능성이 있는 듯한 광고가 4개나 있었다. 광고 2개는 즉시 줄을 그어버렸어. 집주인에게 전화했더니 경치를 볼 수 없다는 거야. 일요일 아침에는 세 번째 광고의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지. 집주인은 방에서 베이커 산의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다고 했어. 하지만 나는 물이 있는 경치를 원했어. 네 번째 집의 광고 문구는 짧고 간단했다. 방 2개, 화장실 2개, 차고 있음. 푸제 사운드의 경치를 일부 볼 수 있음. 전화해서 집주인과 시간 약속을 잡았어. 가기 전에 20분 동안 명상을 했지. 명상을 끝내면서 짧게 기도했어. 하나님, 내 삶에서 무엇인가 수월한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올해는 정말 그러한 기적이 필요합니다. 집은 너무나 멋있고 훌륭했다. 그 집을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들었어. 거실에 들어서자 성당처럼 높은 천장, 회색빛 도는 흰색 카펫, 경치, 베란다 등이 한눈에 들어왔지. 내가 바라던 바로 그 집이었어. 침실을 보기 전이었지만 난 알 수 있었어. 그녀는 집에 돌아와서 집주인의 자동응답기에 메시지를 남겼어. 전화 주세요. 계약을 하고 싶어요. 예상했던 대로 주인은 그녀가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집주인에게 어떻게 신뢰감을 줄 것인가? 시즈는 2달째 집세를 은행이 보증하는 수표로 지불하겠다고 제안했고 출판사가 파산했을 당시 소송 문제를 다뤘던 변호사의 강력한 추천장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결국 집주인은 그녀에게 세를 주기로 결정했다. 다른 사람들이 구매에 관심을 보였음에도 말이다. 목록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 오늘 시드는 새 집에 5가지 요소가 적혀있는 목록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그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변을 돌아보았다. 목록에 있는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다. 물론 별도로 얻은 것도 있었다. 기록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음,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시드네 시드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넘쳐흘렀다. 시드는 목록을 작성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확신했다. 목록을 작성하는 일은 원하는 바를 늪지에서 끌어올려 종이에 담는 것과 같아. 목록을 글로 적으면 그것은 곧 현실이 되지.
목록을 만들 때 목표들을 축소해서 적으면 집중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이것은 시드니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배운 진리이다. 나는 강의실 앞에 설 때마다 해당 세미나의 목적을 딱 하나로 정해두지. 3시간 동안 계속되는 세미나가 그 한 단어로부터 이루어지는 셈이야. 정해놓은 단어를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강연을 할 것인지가 정리된다고 한다. 목록을 작성하면 머릿속을 정리할 수 있다. 시드는 목표를 축소해서 목록을 작성하는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것은 자신과의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인 대화를 통해서 목표 중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만 걸러내는 과정이라고. 모호하고 일반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생각의 핵심을 잡아야 해. 그러면 비로소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하지. 일반화된 생각을 가지고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 변화도 있을 수 없고.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여기 뭘까? 목록을 작성하면 머릿속을 정리할 수 있다. 시드는 목표를 축소해서 목록을 작성하는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것은 자신과의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목표 중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만 걸러내는 과정이라고. 모호하고 일반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생각의 핵심을 잡아야 해. 그러면 비로소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하지. 일반화된 생각을 가지고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 변화도 있을 수 없고.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목록을 통해 그녀가 깨달은 바는 기다림이었다. 그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신념을 얻었다. 그 신념은 바로 모든 일을 쉽게 하자였다.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기 전에, 새로운 책을 쓰기 전에, 중요한 전화를 하기 전에, 수화기를 들기 전에 시드는 우선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 쉽게 하자. 나는 쉽게 하자라는 신조를 노트마다 적어두었어. 집을 나와 자동차로 들어가면서 나는 시드니의 새로운 신조를 내 삶에 적용시켜 보기로 결심했다. 등 뒤에 시드니 환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림같이 아름다운 새 집의 현관 문 앞에 서서 말이다. 쉽게 하자. 좋네요. 쉽게 하자. Make it easy란 뜻이죠. 당신도 할 수 있다. 목록 작성하기. 목표를 구체화하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목록 작성하기를 사용하라. 목표를 구체화하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목록 작성하기를 하라. 목록을 항상 곁에 두고 정기적으로 보라. 특히 용기를 잃거나 두려운 느낌이 들 때 그렇게 하라. 마음속에 그 기록을 새겨라. 그리고 이 아래의 문장을 되뇌어라. 이 목록은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목록은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목표 목록을 쇼핑 목록이라고 생각하라. 쇼핑 목록. 애매하거나 일반적인 태도를 버리라. 애매하거나 일반적인 태도를 버려라. 목록에 적힌 목표들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자동차를 원한다고 해서 단순히 자동차라고 기록하지 말라. 제조회사, 모델, 마일리지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라. 돈을 원한다면 그냥 돈이라고 적지 말고 정확한 금액을 기록하라. 다른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킨다고 가정해보자.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사오게 하기 위해 상세하게 적어주지 않겠는가? 일단 기록하라. 그리고 모든 일을 쉽게 하라. 오늘은 제가 하루에 챕터 하나씩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으니까 오늘의 독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저도 오늘 목표를 적어보고 쉽게 하고 제가 오늘 꼭 해야 될 일은 방학특강 안내장을 내보내는 거라서 저는 그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요거를 해서 자, 녹음을 중단하고 이따 우리 주니어들과 함께 독후감 나눌 때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